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연구원 송민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해외 오존 관리 사례와 시사점, 그리고 부효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오존 농도 및 전구물질 현황, 해외 오존 관리 사례, 그리고 시사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서울의 오존주의보 발령과 농도의 현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10년간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5년 대비 24년 주의보 발령 횟수가 약 29배를 증가한 상황이고요. 오존주의보는 이제 봄철이나 여름철에 발령 횟수가 높고 6월이나 7월에 발령 횟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발령 시간은 주로 2시, 4시, 3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농도가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서울도 계속적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은 오존과 오존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는 VOC와 낙스의 농도를 함께 비교를 한 그림입니다. 오존 농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낙스의 이 농도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VOC의 평균 농도는 증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22년에 감소를 했다가 24년에는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오존 전구물질인 VOC와 낙스의 배출량을 비교를 해본 그림인데요.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성 유리화합물하고 질소산화물의 배출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배출 비중은 VOC가 20에서 32%, 낙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2% 수준이고요.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출 비중이 이제 휘발성 유리화합물이 1순위를 차지를 합니다. 낙스와 PM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굉장히 이 배출량의 그 감소폭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VOC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 추세로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 감소율이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오존 관리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서울시는 이제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오존 농도 기준을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VOC 감축을 통해서 오존 저감을 조금 이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런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치구별로 오존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으며 오존 원인 물질인 이런 그 원인 물질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광학 대기오염 물질 측정망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존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존 형성 전구 물질인 광학 대기오염 물질 관리 그리고 반응성 기반의 오존 생성 오염 물질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오존 생성에 관련된 이런 낙스, 그리고 NOI, CO, VOC 화학종 등을 함스라는 측정망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광학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반응성 기반으로 오존 생성을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방화학 반응성이 낮은 VOC 물질들을 목록화해서 이런 물질들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결국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기준에 미달성한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 기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달성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해서는 전구 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서 오존이 얼마만큼 감축이 됐는지, 그리고 이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만큼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생활소비재 제품의 함량 기준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EPA를 중심으로 이 함량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일부 주에서는 좀 더 엄격한 VOC 함량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기존의 기준을 강화를 하거나 신규 이런 제품군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는 이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생활소비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개인용품이나 가정용품, 뭐 헤어케어 제품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오존 생성을 위해서 생활 소비재 제품 중에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그 제품 무게당 오존 생성 반응성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로졸 코팅 제품의 판매나 공급 그리고 제조하는 모든 생활 소비재 제품이 이 규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품당 오존 생성량의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럽의 사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강 보호와 식생 보호 이 두 가지로 환경 기준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인데요. 영국은 다른 이제 EU 국가보다 조금 더 오존 기준이 강화되고 그리고 환경 기준에 벤젠과 일산부타디엔을 함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좀 대표적인 이런 그 사례를 살펴보면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국가별로 배출 지침을 통해 배출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EU 회원국 간에 국가 배출 감축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 감축 약속을 통해서 배출량을 제한을 하고 있고 22년에 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그 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27개국 회원국이 배출 감축 약속을 이행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26개 회원국이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화학 옥시던트 관리를 통해서 오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좀 보시면은 광화학 옥시던트하고 그리고 VOC 화학종 4종을 대기환경 관리 항목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도 좀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이제 VOC 관리를 위해서 법적 규제와 그리고 사업체의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을 함께 결합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업장들이 VOC의 감축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우수업체의 이런 수상이나 그 친환경 기업의 인증제를 통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VOC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분사대가 없는 펌프식의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수성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포르말데히드가 미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이런 것들의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사례입니다. 중국도 최근 이제 오존 관리를 위해서 VOC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1등급과 2등급으로 환경 기준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립공원과 같은 그 특수 지역에 적용이 되고 있고 2등급은 도시나 산업 이런 그 지역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VOC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올레핀이나 방향족탄화수소류 그리고 알데히드류 등 이 오존 생성에 대한 잠재력이 큰 물질들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전구 물질인 VOC 모니터링도 좀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를 해서 이 설비가 중국 환경부처에서 관리하는 모니터링 설비와 연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연속적으로 VOC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나 뭐 대기오염 물질을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플랫폼들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오존 농도의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존 오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지역은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여러 가지의 이 오존 저감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반응성 기반의 오존 관리를 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텍사스에서의 그 사례인데요.
우선은 미국 텍사스에서는 그 고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이 물질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배출량이나 농도의 제어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오존 농도를 모니터링해서 오존이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를 확인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별, 스페인의 각 지역별로 VOC 화학종에 대한 배출량, 그리고 이 화학종이 오존 생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기여도 평가, 그리고 이 화학종들의 주요 배출원이나 활동을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이 오존 저감 전략을 수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VOC의 이 항복 측정을 진행을 했었고, VOC와 CO, 메탄 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드록실 라디컬 반응성에 대해서도 이제 측정을 했던 사례인데, 요거의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농도 비중이 원래는 이제 그냥 단순히 농도만 측정을 했을 때는 2% 수준이었는데, 라디컬 반응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이 농도의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오존의 분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응성을 고려한 결과 도출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시사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TPR2Fmass라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OVOC를 모니터링했던 이런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이 OVOC의 배출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농도뿐만 아니라 오존 생성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이 연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연구 동향들을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오존 농도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제 질소산화물의 농도나 VOC의 농도 감소에 따라서 오존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VOC를 좀 계열별로 그룹핑하거나 VOC의 개별 물질들, 이 화학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화학종이 오존 생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VOC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VOC 관리, 그리고 생활소비재 제품의 VOC 관리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VOC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 VOC의 배출량의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농도의 감소 추세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VOC의 전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상시 관리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VOC를 감축하기 위해서 좀 더 반응성이 높은 특정 VOC 물질들을 선정을 해서 이 VOC의 이 화학종을 좀 선택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VOC를 감축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장은 배출의 이런 형태나 운영의 규모 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활소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소비재 제품의 VOC 배출 정보에 대한 이런 좀 신뢰도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배출에 대한 DB도 함께 구축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생활소비재를 어떻게 생활소비재의 VOC를 어떻게 저감할지에 대한 이런 로드맵 수립도 아직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략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가 저 VOC 제품을 좀 더 선택할 수 있게 라벨링 제도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함께 모색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이제 결국 VOC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VOC의 전체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오존 생성에 특히 더 이제 잘 유발할 수 있는 그 화학종을 좀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을 해서 오존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